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양가 부모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40대 부부.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급할 것 없으니 혼인신고를 조금 나중에 하자고 했고, 요즘 워낙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 아내도 급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부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아직 사업이 자리 잡지 않았고 관련 채무도 많다면서 나중에 하자고 하는데요. 이제 5개월 후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한데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기만 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한 아내. 아내가 나서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5년 전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들같이 다 부부로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사례를 보면요. 혼인신고하지 않은 것 외에는 뭐 어색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5년 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한 살 어린 연하인 거죠. 그것도 연애를 하고 양가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결혼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까지 치렀고요.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는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요즘 아시는 것처럼 아이 낳기 전엔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혼인신고 조금 미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한 집에 살고 있고 경제권도 공유하고 있고요. 양가 부모님 챙기고 또 집안 행사 함께 다니고 아주 전형적인 그냥 신혼부부로 생활을 했던 시간이 5년간 지나왔던 것입니다.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생길 것 같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소개한 평론가님께서 5년 전 결혼을 했고 40대라 그랬잖아요. 이 여성이 결혼했을 때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 나이도 좀 늦긴 늦었지만 일단은 임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만한 나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여태여태해서 이제 함께 살기로 했는데 아이를 절실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남성이 이제 위로를 해주고 괜찮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천천히 생기겠지. 근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랜만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40대가 돼서 임신을 하게 됐고 이제 너무 어렵게 임신을 했고 남편도 응원을 해주던 터였으니까 빨리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이제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알립니다. 남편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얼른 우리 그럼 혼인신고하고 아이 빨리 이제 낳을 준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꼭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요즘에는 호적제도 이런 것도 없어져서 꼭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꼭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아내는 임신 4개월 상태입니다. 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책임은 무조건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조금 남편이 입장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5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 아이가 생길 것 같으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남편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남편의 입장은 뭐예요? 남편은 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하고 결혼 부분을 뭐 누구한테 숨기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양쪽 집안에서도 뭐 각각 사위 며느리로 충분히 인정받고 의무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남편 입장은 이 결혼하기 이전에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좀 있었고요. 이제는 결혼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서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빚도 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정말하면 이제 부도나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부도가 나면 그 빚이 아내하고 자식한테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그 우려가 있다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설명은 지금 남편 뭐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예. 다 하고 나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빚도 많고 채무 관계가 있다 보니까 혹시 이제 결혼했을 경우에 그 채무 빚이 아내나 아이들에게 이제 전가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계속해서 그냥 사실혼 부부로 살아도 문제가 없나요? 아이 태어나도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부부로 그냥 살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뱃속에 아이는 있고 또 출산은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 그러고 혹시 이 사람이 나와 아이를 버리려고 하나 혹시 시간이 지나면 나랑 헤어지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성은 아니다. 이 아이는 우리 부부의 아이가 맞고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살고 있는 정상적인 부부인데 이런 내용들 다 증명할 수 있는 각서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여성분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니 각서를 쓰면 그냥 혼인 신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40대 이 여성이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고민을 저에게 여쭤보는 어떤 글을 보내왔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다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궁금한 거는 네. 그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서를 써준 부분이겠죠. 전 사실 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뭐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본인의 이제 채무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과도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각서를 써줬는데 아내 입장에서 그래도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 첫 번째, 각서를 써준다는데 정말 이게 혼인신고만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효력이 없다면 나 혼자라도 나서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남편이 딱 각서. 우리 부부는 맞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도 나의 아이다. 이렇게 써는 이 각서의 효력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해 왔는데 뭐 각서는 각서일 뿐 아닌가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우리 부부 맞습니다. 뭐 아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각서 쓰는 게 일단 이게 법적으로 생각을 할 때 혼인신고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네. 그러니까 이 각서 있으니까 혼인신고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각서는 사실 제가 생각에 거의 아예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남편이 우리 부부 아닌데요? 우리 사실혼도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그럴 때 이 각서를 보고 이게 사실혼 관계 인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효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각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냥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가 되는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미혼모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뭐 인지를 하거나 이게 아니면은 아이 아버지로 인정받기도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혼인 외 출생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법률혼이 된다. 근데 사실 뭐 동거를 좀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요새는 좀 많기 때문에 이 사실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혼이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남편은 채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이 남편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두 부부는 뭐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맞다고 봐야 될 거예요. 다만 지금 두 사람은 뭐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태어난 아이가 지금 문제거든요. 이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외자. 예전에 같으면 뭐 적자라 그러나요? 뭐 서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서자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한다 그러면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의 출생자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이제 듭니다. 아내 입장하고 아이의 입장은 그렇다고 하는 저희가 처음에 설명할 때 남편은 좀 사업하고 빚이 많다고 채무가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채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남편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채무가 아내라든가 태어난 아이에게 그 빚이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 같은 것을 빚을 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에 돈을 썼다면 그건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상가사 대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이쪽에서 빚을 졌어도 같이 갚아야 돼요. 하지만 사업은 전적으로 남편이 혼자 한 거고 사업을 통해서 생긴 빚은 남편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빚의 대물림도 인정이 안 되고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못 갚는다 우리 가족이 대신 갚아야 될 의무도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걱정하는 게 이거 내가 혼인신고해가지고 사업에 부도가 나면 이 빚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다 짊어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 빨리 접고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엉뚱한 거예요, 사실은. 그 빚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 한다는 거는 어쩌면 모르거나 무지거나 아니면 핑계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사실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거나 힘들다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구제를 받으면 되고요. 설사 구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빚이 아내나 자식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진전시키면 아내 입장에서 이제 각서에 대한 효력은 없다라고 보고
효력이 아예 없는 거 아예 아닙니다. 없지는 않지만 써주면 받아놔야죠. 예. 아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예. 받아 놓되 조금 정확하게 좀 기재가 되면 훨씬 유리하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의 어떤 현명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의 소송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그 소송을 통해서 각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구체로 적고 뭐 혼인 신고, 결혼했던 사진 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 사진이라든지 어떤 진술서 같은 것들을 갖고 간다면 또 가족 행사에 참석했다는 증거들을 갖고 간다면 쉽게 사실혼 관계 확인을 받을 거고요.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일정 기간 내에 한 달 정도인데요. 다시 본인이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 갖고. 그럼 두 사람은 법률인이 되고요. 법률인이 되면 아이를 신고하면 아이는 다시 엄마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갈 수가 아니,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 설명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걸 뭐 소송을 하고 다시 자기가 가서 법률원 혼인 신고를 한다. 이거보다는 남편이 딱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남편이 딱 인정을 해준 그래야죠. 상태에서 그냥 혼인 신고하면 쉬운 거 아닙니까? 각서는 뭐 필요하노? 네. 아, 그러면서 하자, 혼인 신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싶은데. 사실 각서는 제가 보기에 아까 박준 변호사는 의미가 좀 있다고 했지만 이번 각서가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어차피 결혼식도 올렸고 동거도 하고 있고 또 부모 또 그러네요. 뭐 부모나 지인들 전부 다 부부를 알고 있으면은 뭐 사실혼을 인정받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아까 박준 변호사 얘기처럼 소송을 한다. 그럼 이게 사이가 오히려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시면 지금 남편의 채무 어차피 우리한테 승계되지 않고 그게 나중에 혹여 그렇죠. 남편이 예.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되는데 빚도 예. 그때도 상속 폭이나 한정승이 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면 설득을 해서 혼인 신고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 방송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설명해 준 것처럼 사실혼 관계 확인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더라. 그럼 어차피 확인하면 나 혼자 혼인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불필요한 절차 밟지 말고 그렇죠. 그냥 혼인 신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변호사 제일 비용이 오히려 더 드니까 채무 지금 그거 좀 아끼려고 그러다 오히려 더 큰 채무에 빠질 수 있으니까 변호사 비용 아끼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둘이 같이 가서 혼인 신고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재판한다면 이 아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너무 혼내지 말고 설명을 해주면 아마 둘이 법률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생각이 그 듭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우리가 5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고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건 축복 아니냐. 그럼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혼인 신고하는 건 당연히 아니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그걸 남편이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근데 걱정이 되네. 자꾸 빚 얘기만 하고 안 받아줄까 봐. 이해가 안 가. 이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얘기를 드렸으니까 채무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와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남편을 좀 설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